오늘 사회자 다 진행하는데. 네. 일단 저희 팀고 외치고 갈까요? 네. 이거 하나, 둘, 셋. 편하게 할게요. 네? 해요. 멘토스 하면 멘토스 맛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멘토스 맛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뭐 저희 근데 여기 영상으로 녹화하는데도 말 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반말해도 되는데. 그런가? 그러면 말 편하게 하고 우리 전에 그라운드 룰을 혹시 뭐 더 추가하거나 할 거 있나? 혹시 더 검토가 어긴 거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건가? 네, 그러면 저거. 그럼 뭐 더 추가하거나 얘기해 볼 거는 없는 건가? 나는 그럼 없어. 이거 넘어가고 이제 연구 문제 우리가 해온 거 문헌요약 발표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3편씩이라는 거는 뭐지? 우리가 어제 해온 게 개인 과제 그거 말하는 건가? 그거 말하는 거 맞는 거 같아. 이 3편씩은 뭐지? 3편? 잘못된 거 같아. 2편인데. 2편인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 그러면 일단 순서는 어떻게 할까? 1번부터 할까? 응? 1번부터. 제일 번. 그렇게 할까? 응. 그럼 영이 먼저. 다음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 내가 먼저 할게. 응. 이거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 거지. 화면 공유할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화면 공유 어떡해. 초록색 화살표 누르고.
주제는 나이와 코로나로 인한 우울 정도의 차이로 했고, 논문은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는 연구 문제 및 목적에서 일단 코비드19가 한국에서 심리적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고, 이제 국내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신건강 문제랑 그거랑 관련된 심리적이고 경제적 위험 요인이랑 보호 요인을 연구하는 논문이었고, 여기서 가설은 코비드19 발생 전후로 한국인의 의사성 고통, 예방, 행동, 우울, 불안, 자살 위험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논문 연구를 진행한 것 같고, 이거는 예비 연구로 시행됐고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표본 추출하는 거는 1,000명 한국인 대상자로 추출을 했고, 성별, 연령, 지역 분포의 기반에서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하고, 이게 코비드19 전후를 비교하는 거라서 후는 2020년 5월 8일부터 13일에 걸쳐서 수집했고, 그 전에 거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국형 우울 및 불안 선별 도구 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수행되는 자료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해서 이것들 인터넷 온라인 설문 형태로 실시됐고, 설문지로 자료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로 인한 직업 상태의 변화, 소득의 변화, 코비드19 확진 여부, 증상 여부랑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설문지로 수집했습니다. 특정 부분은 PDI, PBS, KDP, KNS, 그리고 UBCS, EDAS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수준, 예방 행동, 우울 증상, 불안 수준, 자살 위험성, 일상 활동의 활력 수준을 평가하는 걸로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자료 분석한 거는 SPSS22를 사용해서 시행되었고, 범주형 변수 간의 집단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차이스퀘어 테스트를 사용했고, 도입 간의 변수 차이 비교하기 위해서 아노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변인들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했고, 인페로니 교정을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코비드19 심리적 영향을 보면 27.3%가 경도 수준 이상의 의존성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34.2% 참가자가 경도 수준 이상의 우울 증상, 28.8% 참가자가 불안 증상을 나타냈고, 23.6% 참가자가 자살 위험 집단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20대 참가자들이 다른 나이대 참가자들에 비해서 우울 증상이 높다고 나타났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고 나타났고, 그리고 코비드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의 참가자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외상성 고통과 불안 증상을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참가자가 소득이 변하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자살 위험성, 외상성 고통을 나타냈고, 실직한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우울 및 자살 위험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코비드19 전후 자료를 비교했을 때는 우울 증상, 불안 증상, 자살 위험성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설은 코비드19 전후로 우울, 불안 증상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네, 그런데 이제 코비드-19 유행이 장기화되고 해서 그에 따른 변화로 인해서 코비드-19 심리적 영향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안 보이네. 수상할게. 네, 그래서 관련성은 화면 공유가 정지된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 아니, 이거 뭐지? 이게 우리 같은 연구 주제를 해가지고 서로 논문을 다른 걸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논문을 해가지고 명이 튕긴 것 같은데? 혹시 어디까지 됐어요? 논의까지? 어디까지? 이거 갑자기 화면 공유 중단됐다고 뜨고 나와가지고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 논문은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참가자들의 변화를 규명했는 한국 첫 번째 논문이라는데 의의가 있고 코비드-19 유행, 경제적 상황, 심리적 고통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온라인 선물 조사 방식을 이용해서 수집했기 때문에 표본 대표성과 응답 자료 신뢰성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코비드-19 발생 전후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수준에서 변화를 연구했고 실적 가계 수익을 감소와 같은 경제적 위험 요인의 요인을 탐색했으며 코비드-19로 인한 심리적 요인 중 불안, 우울, 자살 경향성까지 논의했다는 점에서 저희 연구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논문은 일단 연구 문제는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심리적 영향은 어떠한가? 두 번째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예방 행동 및 사회적 경험은 어떠한가?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경험 변이는 무엇이며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였고 가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일반 대중의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예방 행동, 심리 사회적 경험 및 우울, 불안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지었고 설계는 이것도 전에 거랑 같이 서술적 조사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은 국내 성인 6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전문 업체인 엠브레인에서 실시됐고 2020년 3월 22일부터 5월 5일 이 사이인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 진행됐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이랑 특정 도구 수집은 아까처럼 엠브레인에서 수집을 했고 연구 참여자의 개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등을 확인했고
그리고 우울 수준, 불안 수준, 두려움 경험, 삶의 질, 예방 행동, 코로나로 인한 비일상성 경험과 그로 인한 어려움, 관계 갈등 경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관련 심리 건강에 대한 서비스 인식,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대한 신뢰, 정보 수집을 위한 매체 이용 빈도를 자료로 수집했고 모두 다 리커트 척도를 이용해서 점수화해서 수집했습니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통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고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경험 변인의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고 중속 변인인 우울, 불안 집단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을 단변수 분석을 통해서 분석했고 이를 통해서 교차비 및 유의도를 산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일단 개인적인 특성으로 20%가 만성 질환이 있다고 했고 6.7%가 과거 병력이 있다고 응답했고 39.7%가 간염 취약 요인과 관련돼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중에서 29.7%가 코로나 기간 중 우울 집단에 속할 정도의 우울을 경험했고 18%가 높은 불안 집단에 속할 정도의 불안을 경험했다고 보고했고 30%가 낮은 불안 집단에 속할 정도의 불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방 행동 관련해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대답한 참가자가 99.8%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노력했다가 99.7%,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했다가 9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을 때 병원을 가장 신뢰한다고 했는 게 9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 경험 관련해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중간층 집단보다 그 이하 집단이 수입 변화가 없는 집단이 코로나 여파로 수입 감소했다는 집단이 더 우울 집단 속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정부에 대한 신뢰 중에서 병원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우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논의로 넘어가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국내외 일반 대중 심리적 어려움 수준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고 코로나 발생 기간 동안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A를 보면 앞선 연구 결과랑 일치하는 걸 제시했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심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병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구 시행된 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서 참여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더 민감하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연구는 코로나 발생 전후를 비교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국내 일반 대중의 두려움과 심리사회적 경험을 살펴보고 연구 참여자의 개인 특성 변인과 예방 행동 그리고 심리사회적 경험 변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저희 연구 문제랑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왔어요. 1번? 네. 근데 이거 연구 연구 논문을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거부터 문제가 있어서 똑같은 걸 하게 돼가지고 일단은 그럼 첫 번째 거는 대충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게 코로나 장기화에 의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하고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보호 요인을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게 맞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울증 이상 불안 증상 가설 위험성이 증가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심리 경제적 요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을 진행하였고 1차 연구와 2차 연구 나눠서 진행했고 연구 도구는 스트레스랑 예방 행동 수준 올 불안 자살 일상 활동의 활력 수준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고 모두 리포트 작성였고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이용해서 진행했고 연구 결과는 심리적 영향으로는 경도 수준 이상의 외상성 고통이랑 우울 증상, 불안 증상이 높게 나타났고 자살 위험 집단도 높게 나타났고 여성에서 외상성 고통이나 예방 행동, 우울, 불안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고 20대에서 나이로 봤을 때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소득의 변화에 대한 영향으로는 소득이 감소한 참가자에서 우울이나 불안, 자살 위험성이나 외상성 고통이 높았고 일상 활동 수준이나 예방 활동에는 차이가 없었고 직업 상태에 따라서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급 참가자에서 불안 증상이나 우울이나 자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고 근데 코로나 이전의 연구와는 비교했을 때 우울이나 불안, 자살 위험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었는 데에는 이거 단발성 조사 연구이기도 하고 스트레스 단발성 요인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인들에서 불안은 낮고 우울은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 불안으로 인한 코비드로 인한 위험성에 적응해서 불안이 더 낮게 나타나고 사회적 교류나 가족 모임, 자극 활동의 장기적 제한으로 인해서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는 표본 일반화가 어렵고 표본의 객관성과 온갖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했고 연간 연구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코로나를 연구한 첫 번째 논문이고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영향력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 논문을 통화해서 정서 심리적 영향이 20대와 여성에게 영향이 크다는 점과 한국에는 불안보다 우울의 영향이 크다는 값을 유의미하게 이용해서 대학생의 우울 지각까지 차단하는 주자를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연구에서 제시한 한계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데 저의 연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는 현재와의 값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논문은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안정감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대처의 4개 효과입니다. 연구 문제는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경험이 우울, 주관적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파악, 부적 처리하게 4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의 상관성 조사 연구였고 생활 스트레스 대처, 우울, 안정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의 대처의 4개 효과와 생활 스트레스와 안정감 사이의 대처의 4개 효과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가 우울과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표본은 다음 장을 했고 지파워를 통하여서 최소 표본이 107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 도구는 스트레스 측정하는 RLSS, CS를 이용했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CSI를 이용했고 우울 척도는 CES를 이용했고 안정감은 COMOSWB를 이용했고 심리적 안정감은 PWBS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5개 모두 내적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고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해서 기술 통계, 피어스 상당 계수, 위계적 회귀 분석, 서벌 테스트를 이용해서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일단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여학생이 좀 더 많았고 평균 연령은 20.7 플러스 마이너스 1.36이었고 종교는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경제 상태는 본인이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성적은 3.5에서 4.0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 우울과 안정감의 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했을 때 생활 스트레스는 평균이 0.97점으로 나왔고 그중에 사법 문제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처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 대처가 회피 중심 대처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은 60점 만점에 19.89점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정감은 주관적 안정감은 7점 만점에 5.66점, 심리적 안정감은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회피 중심 대처의 내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회피 중심 대처는 기본 매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 스트레스와 안정감 사이에서의 회피 중심 대처의 매개 효과도 기본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생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심리적 안정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피 중심 대처와는 정적 상관관계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회피 중심 대처가 증가하고 문제 해결 중심 대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와는 이게 차이가 있는 결과라서 이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분류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회피 중심 대처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이고 주관적 심리적 안정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회피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피하는 전략이라서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켜주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정서를 조절할 수 없고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좋은 대처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중심 대처를 하도록 중재를 해야 합니다. 결국에 스트레스 상황이 처한 간호대 학생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방식의 사용을 확인하고 회피 중심 대처를 감소시키는 전략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저희 연구 문제가 대학생의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의 직업 유무와 그에 따른 대처 현황을 연구하는 것인데 본 연구를 통하여서 우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식이 문제 해결 중심 대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그 대처 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우울을 측정할 때 우울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부사의 기준을 세울 때 이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지야 누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까? 그래. 음, 공유가 됐나? 공유됐어? 일단 연구 문제는 간호사의 병원 감염 예방 행위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고 목적은 임상 간호사들의 간호수기 관련 손쉽기, 수행요법, 도뇨관, 호흡기계, 소독, 공급품 관리 등 5개 영역의 병원 감염 예방 행위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 정도를 파악해서 감염 관리 교육을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연구이고 이거는 그 조사 연구로 가설은 없었어. 그리고
간호수기 관련 병원 감염 예방 행위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 정도를 확인해서 병원 감염 관리 교육 자료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고, 표본은 서울이랑 충남에 있는 두 개의 3차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신장실, 수술실, 마취과, 중앙공급실,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제외한 임상간호사를 4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은 2000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연구 대상 병원의 간호부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서울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에 254부, 충남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에 220부 등 총 47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서 총 425부를 수거했고 수거율은 89.7%.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10.0 이용해서 전산 전향한 거고, 연구 결과는 일단 연령이 20대가 75.2%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교육 정도는 3년제 졸업이 74.0%로 가장 많았어. 그리고 총 임상 경력은 평균 6.21년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이 43.4%, 그리고 현재 근무 병동 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50.8%로 가장 많았고, 병원 감염 관련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직무 교육에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신규 교육 13회 순이었고, 8.0에서 14.6%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그리고 일단 병원 감염 행위 총 인지도 평균은 3.89점이었는데 이었고, 총 수행 정도는 3.42 정도였고, 전체적으로 인지도에 비해서 수행 정도가 낮았는데, 이거는 인지도보다 낮은 이유로는 대부분이 업무량이랑 타성을 지적했고,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한 사람도 11.6%였어. 간호사의 간호수기 관련 병원 감염 예방 행위의 인지도와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인지도와 수행 정도의 차이를 분석해서 향후 감염 관리 교육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병원 감염 관리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거. 일단 우리가 한 연구가 3웨이 소독으로 인한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간호사의 병원 감염 예방 행위에 대한 인식과 수행 정도를 파악하는 걸로 연구 문제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다음으로는 정맥내 주사요법 실수액 세트 연결된 3웨이 스톱콕의 오염 정도에 관한 실태 조사이고, 목적은 이 3웨이 부위의 오염 정도를 그냥 파악하기 위함이고, 가설은 없었어. 그리고 정맥 내 주사요법 시에 수액 세트 연결된 3웨이 스톱콕 부위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했고, 표본은 디시내에 소재한 한 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2월 25일까지 입원한 환자 중 정맥내 주사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가운데 연구에 동의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어. 자료 수집 방법은 수액 세트랑 연결된 3웨이 스톱콕 부위로부터 균 채취를 해서 멸균된 면봉으로 매일 1회 3회간 3웨이 스톱콕 부위로 약물을 주입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1분 남아서 방 종료하고 다시 받게.